서안평은 우리 고대사에서 주요 쟁점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안평의 위치에 따라 고구려의 초기 강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태조대왕 94년에 서안평을 처음 공격한 이후 미천대왕 12년에 이르러 마침내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고구려와 진화의 여러 세력은 166년 동안 서안평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하나의 현을 두고서 이처럼 오랜 기간 싸움을 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안평은 고구려와 진화가 뺏고 지키려고 했던 요충지였다. 서안평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 제6대 태조대왕 94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가을 8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 후한의 요동군 서안평연을 습격하여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다. 이 공격은 후한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태조대왕이 서안평을 공격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된다. 질제와 환제의 연간에 고구려가 다시 요동의 서안평을 침범하여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포로로 잡아갔다. 다시라는 표현을 보면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서안평을 공격해서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다는 기록을 통해 서안평이 낙랑대방과 가까운 곳에 있었음도 확인된다. 동천대왕 16년에도 고구려는 요동 서안평을 공격했다. 16년에 왕이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을 습격하여 격파하였다. 기록들을 살펴보면 서안평을 기준으로 당시 고구려와 한나라가 국경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안평은 미천대왕 12년에 마침내 고구려에 의해 점령된다. 12년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서안평은 어디였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서안평을 압록강 하구에 있는 단동 일대라고 배워왔다. 단동의 옛 지명은 안동이었다. 단동의 동쪽으로 애하가 있고 애하가 압록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애하첨고성이라는 토성이 있다. 현재 진화와 우리 학계는 애하첨고성을 서안평이 현송으로 보고 있다. 서안평을 압록강 하구로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1976년 애하 하구의 삼각주에서 발견된 와당에 새겨진 명문 때문이다. 기와에는 안평낭미양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 와당에 새겨진 안평이라는 글자가 단동 일대가 곧 서안평이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안평이란 명문을 서안평이란 지명으로 해석한 진화의 고고학자 차우순의 주장을 우리 역사학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윤내현 교수는 안평낙미양에서 안평은 지명이 아니고 평안함과 즐거움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는 뜻의 길상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인 장락이나 안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즉 안평낙미양은 고유지명이 아니고 평안과 복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문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 시대의 기록인 사기와 한서에 의해서 당시의 요동군은 나나 유역에 있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압록강 유역을 한 시대의 요동군으로 본 것은 역사 연구 방법과 유물 해석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그 명문의 안평은 서안평연을 뜻하지도 않는다. 안평낭미양은 평안함과 즐거움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는 뜻의 길상구이다. 한 시대의 와당 명문에서 지명이 기록된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랑미양, 장생랑미양 등의 문구가 새겨진 와당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와당의 명문 가운데 안평이 지명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윤내현 교수는 100번 양보해서 설사 안평이 지명이라고 할지라도 단동 지역은 서안평이 아니라 안평을 말하는 것이므로 서안평은 이보다 서쪽 방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안평을 압록강 하구라고 한다면 미천대왕 시기인
4세기 초까지 고구려는 압록강 하구와 한반도 북부를 장악하지 못한 것이 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서안평이 압록강 하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구려는 서안평을 점령하기 이전인 동천대왕 7년에 이미 남쪽의 오나라와 바다를 통해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서안평을 점령하기 이전부터 고구려가 압록강 하구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기 55년에 고구려는 유소를 확보하고 10개의 성을 쌓아 후한의 침략에 대비했다. 성을 쌓아 한나라의 침략에 대비했다는 것은 그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고 영토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3년 봄 2월에 요서에 10성을 쌓아 한나라의 군대에 대비하였다. 고구려가 압록강 하류 지역과 한반도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서를 확보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무모한 행동이다. 고구려가 남부와 서부 양쪽 전선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전략적으로 과연 그렇게 무모한 양면 전쟁을 감행했을지가 의문이다. 서안평은 어디일까? 서안평이 어디인지는 소수라는 강의 위치가 중요하다. 서안평의 위치에 대해서 후한서와 삼국지는 소수의 남쪽에 서안평이 위치한다고 말한다. 위시 춘추에 이르기를 요동군 서안평현 북쪽에 소수가 있는데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구려의 별종이므로 그 이름을 소수맥이라 한다. 또 소수맥이 있다. 고구려는 대수유역에 나라를 세워 거주하였는데 서안평현의 북쪽에 소수가 있고 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고구려의 별종이 이 소수유역에 나라를 세웠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소수맥이라 하였다. 서안평은 소수의 남쪽에 있고 소수 주변에는 고구려의 별종인 소수맥이 살며 소수는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설과 같이 소수를 애하로 본다면 이것은 북쪽에서 흘러오기는 하지만 단동의 동쪽에 있으며 바다가 아닌 압록강으로 합류한다. 소수는 서안평현의 북쪽에 있으며 동쪽이나 서쪽으로 흐르다가 남으로 방향을 꺾어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다. 압록강을 소수로 보는 것도 기본적 사항과 맞지 않는다. 단동은 압록강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지 않다. 또 압록강은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지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다. 한서 지리지에 기록된 현도군 소속 서계마현의 위치도 서안평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서계마현. 마자수는 서북쪽으로 흘러 염난수와 합쳐지고 서남쪽으로 흘러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두 개 군을 지나며 길이는 2100리이다. 이 마자수를 신당서는 마자수가 곧 압록수이고 말갈백산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마자수가 있어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오는데 물빛이 기러기 머리색과 같아서 압록수로 불리운다. 국내성의 서쪽을 거쳐 염난수와 합류한 다음 다시 서남으로 흘러 안시성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평양은 압록수의 동남쪽에 있는데 큰 배로 사람이 건너다니므로 이를 해자로 여긴다. 백두산과 장백산은 같은 산이 아니다. 유하가 발언하는 산이 장백산이다. 장백산이라는 명칭은 명나라 이후에 나온 말이고 원래 명칭은 백산이었다. 이 장백산에 대하여 이전의 기록들은 길림 합달령이라고 말한다. 합달령이라는 말은 만주어인데 큰 산, 긴 산 등의 뜻을 가진다. 합달령이라는 만주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장백산이다. 고지도를 살펴보면 백두산과 함께 장백산이 뚜렷이 그려져 있다. 생각컨대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만리나 됩니다. 압록수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되었다. 최소한 고려 전기까지의 압록수의 위치는 현재에 유하였다.
염난수는 현재 내몽골 자치구의 실어무른강으로 추정된다. 광개토 대왕이 페레를 정벌하기 위해 건넜던 염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북으로는 실어무른 강에 닿고 서남쪽은 서안평과 안시성을 거쳐 바다에 닿는 강을 찾아야 한다. 강원대 남의현 교수는 여러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의 요하가 압록수이며 난하가 요수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요하가 압록이란 사실은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고구려 때 도읍 안시성은 일명 안정울로 요수 북쪽에 있으며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 부른다. 조선 건국 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던 권근은 응제시에서 압록을 요양성 건너로 묘사하였다. 요양은 요하의 인근에 있는 곳이므로 지금의 압록강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조선 초기까지도 요하를 압록수로 불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쓸쓸하다 변방고일 나무나무 고목인데 한가닥 긴 강물 요양성 건너로세. 황풍은 중화와 동의의 경계가 없다마는 지리는 어쩌다 이쪽 저쪽 나뉘었는가. 지금의 요하가 압록이고 지금의 난하가 요수임은 1247년에 제작된 남송의 고지도인 지리도에도 나타나 있다. 이 지리도가 정확하다면 한나라의 요동은 오늘날 요하의 동쪽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날의 난하 동쪽을 의미했다. 그런데 요사 지리지는 서안평이 요나라의 수도였던 상경임황부라고 기술하고 있다. 상경임황부는 지금의 발임좌기로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로 추정되는 곳이다. 상경도 상경임왕부는 본래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이 땅이다. 신나라의 왕망은 북안평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유사 지리지의 호주에 대한 설명에서는 호주도 서안평의 옛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안평 옛 땅인 호주가 서북으로 상경까지 720리 떨어진 거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상경임왕부가 서안평이라고 기록한 유사의 기록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호주 국구인 재상이 남쪽을 정벌하여 한족을 포로로 잡아 요동군 서안평연의 옛 땅에 거주케 했다. 현주의 동북 220리며 서북으로 상경까지 720리 떨어져 있다. 이 기록들이 혼란스러운 점은 있지만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최소한 서안평이 압록강 하구의 단동이 아니라 요하의 서쪽 어딘가에 있었던 지역임은 추정할 수 있다. 신나라의 왕망은 서안평을 북안평이라고 이름을 고쳤는데 상대적으로 남쪽에 안평이라는 지명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진화의 지도에서 안평이라는 지명을 찾아보면 북경 동남쪽 인근의 향하현의 안평진과 하북성 심현에 있는 안평현이 발견된다. 서안평이라는 명칭은 지금의 북경 부근의 안평진이나 하북성 심현에 있는 안평현과 구분하기 위해서 방위명을 붙인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왕망은 서안평 대신에 북안평이라고 개명했을 것이다. 고구려의 건국 이념인 다물은 결의 통합과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고구려가 담을하고자 했던 고조선의 영토는 고조선의 서부 경계였던 난하 유역까지였다. 어쩌면 더 서쪽이었을 수도 있다. 서안평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서안평의 위치가 압록강 하류 지역은 결코 아닐 것이다. 고구려가 집요하게 공격한 서안평, 낙랑, 대방은 모두 고대의 요동에 있었다.